한 배에서 한꺼번에 둘 이상 태어난 아이를 뜻하는 말인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라도 성격이나 취향은 다 제각각이라고 하는데요.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을 알고 보면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혀 다른 것, 골프에서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라는 골프의 최혜영입니다. 임팩트 순간의 자세와 어드레스를 취한 자세의 모양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골퍼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클럽 헤드의 원심력과 그리고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파워를 동원해서 공에게 그 모든 그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딜리버리 해주는 그 순간을 임팩트 순간이라 하죠. 이 임팩트 순간과 그다음에 몸과 클럽이 잘 운용을 할 수 있게 준비된 자세, 어드레스 자세죠. 이 어드레스 자세와 임팩트 순간의 자세가 과연 그 모습이 똑같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3명의 골퍼를 소개합니다. 김주성 프로, 그리고 김한진 씨, 이정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어 프로들의 백스윙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그 백스윙의 모양은 모두 하나같이 모두 다 틀립니다. 그 모양이 모두 다 각자 틀린데요. 그것은 그 신체 구조라든지 또 근력, 유연성, 복근의 힘, 그다음에 하체의 힘에 따라서 그 백스윙의 모양이 틀린데요. 줄리 잉스터, 또 랜시 로페즈 같은 그러한 그 프로는 백스윙 초기 단계부터 빠르게 그 손목에 코킹을 하죠. 베스킨, 또 데이비스 러브스리는 백스윙의 그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손목에 코킹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짐 퓨릭 같은 사람은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처음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을 하면서 아주 얕게 그 다운스윙을 하면서 플레인이 처음에 가팔랐다 굉장히 얕게 플레잉을 갖는 그러한 선수고요. 그와 반대로 브루스 리에츠키라는 선수는요, 백스윙이 굉장히 플레인이 낮게 가면서 다운스윙이 가파르게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이러한 그 선수들의 그 스윙의 모양이 거의 프로들마다 다 그 모양이 틀린데요. 이것은 신체 구조나 근력이나 유연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백스윙은 거의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그 백스윙의 모양을 가진 프로들도 임팩트 순간의 모양은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가게 되는데요. 약간의 그 체형에 따라서 조금씩 각도라든지 또는 그 어떤 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그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그 임팩트의 모양은 비슷한 모양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제 우리 그 어드레스 자세를 한번 취해보고 그다음에 임팩트 순간의 자세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어드레스 자세와 이제 임팩트 순간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 건가, 어떻게 모양이 다른가 해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그 어드레스 자세를 한번 먼저 취해 보시죠.
어드레스 자세는 약간 체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여기서 보니까 거의 그 등이 숙여진 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임팩 순간의 자세에서 한번 멈춰 보시겠습니까? 백스윙을 해서 임팩 순간의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팩트 순간의 자세에서 멈춰졌는데요. 거의 그 모양은 좀 비슷하지만 약간씩 그 자세에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팩트 순간과 그 어드레스 자세에서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공이 나가야 되는 방향의 클럽 페이스가 공이 나가야 되는 방향과 직각으로, 즉 스퀘어하게 되어 있는 그 클럽 페이스 모양만 같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 변화된 모양으로 임팩트 순간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그 어드레스 자세와 임팩트 순간의 자세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얼마만큼 실제로 틀린지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임팩트 순간의 자세도 그 키가 크고 마른 체형, 김수성 씨 같이 이제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긴 유연성이 좀 좋은 골퍼와 그다음에 이제 김한진 씨와 같이 그 상체 근육형인 이러한 골퍼와 임팩트 순간의 그 모습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체형별로 임팩트 순간의 모습이 조금 다른 모습과 그다음에 어드레스와 또 임팩트 순간의 모습이 실제로 얼마나 틀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자세를 취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제가 이제 몇 도라든지 이런 각을 쓰는 내용, 각도의 그 표시를 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뭐 수치, 몇 인치라든지 이러한 걸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러한 뭐 몇 도의 각이라든지 얼마의 길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은 사실 그 미국의 투어 프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계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개인적으로 똑같이 그러한 수치대로 그러한 각만큼 그렇게 몸을 만드는 것은 꼭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리기도 하고 한데 왜 이렇게 수치를 사용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수치를 알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그 수치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정희 씨는요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보고요. 그래서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보고 김수성 프로는 임팩트 순간의 자세를 좀 취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체형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김한진 씨는 임팩트 순간의 자세를 한번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래 서 있어서 좀 힘들겠지만 한번 자세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어드레스 자세와 임팩트 순간의 자세 중에서 밑에 그 발부터 머리까지 전부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어드레스 자세는요, 이정희 씨 이렇게 보면은 어드레스 자세 때 그 발의 벌림, 그 다음에 스탠스 폭이요. 폭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팩트 순간의 자세를 보니까 거의 발의 벌림 모양은 왼발은 그대로 있고 오른발이 발 뒤꿈치가 이렇게 발 뒤꿈치가 조금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고 스탠스 폭이 발 뒤꿈치가 조금 들림으로써 스탠스 폭이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드레스 상태와 임팩트 순간에 가장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발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요 몸을 한번 돌려서 서보겠는데요. 그럼 잠깐 이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요. 이정희 씨가 이렇게 몸을 돌려서 한번 어드레스 해보죠. 몸을 돌려서. 예. 김주성 씨도 그 몸을 한번 돌려서 어드레스 해보겠습니다. 어드레스 해서 김한진 씨도 몸을 한번 돌려서 어드레스 해보고요. 여기서 이제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이정희 씨는 그대로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고요. 김수성 씨는 한번 김수성 씨와 김한진 씨는 임팩 순간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 때는 이 발 뒤꿈치가 이렇게 지면에 붙어 있는 상태지만 임팩트 순간에는 이 발 뒤꿈치가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발 뒤꿈치는 1에서 한 4인치 정도 이렇게 발 뒤꿈치가 지면에서 1에서 4인치 정도 이렇게 들리는데요. 김한진 씨를 보니까 발 뒤꿈치가 거의 임팩 순간에 거의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그 골퍼들은 한 4인치 정도 들린다 합니다. 이렇게 상체 근육형 체형은 거의 들리지 않고 들리면 한 1인치 정도 이렇게 발 뒤꿈치가 들리는 모양이 조금 틀리게 되겠죠. 그럼 이제 자세 바로 해주세요. 발 뒤꿈치가 이제 백스윙을 해서 임팩트 순간에 오면 이렇게 발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요. 이 발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는 모양을 잠깐 김수성 씨 클럽 좀 빌려주세요. 발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는 모양이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아마추어 골퍼들이 스윙을 하면서 발 뒤꿈치를 이런 식으로 지면에서 발 뒤꿈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게 한다든지 또는 발 뒤꿈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들려지게 하는 것은 임팩트 순간에 굉장히 문제의 샷을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발을 임팩트 순간에 어떤 식으로 들여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요. 이렇게 옆으로 발을 옆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위로 이렇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옆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임팩트 순간에 오른발을 들 때는 옆쪽으로 발을 이렇게 옆쪽으로 했다가 발 뒤꿈치의 안쪽이 이렇게 들려지게 이런 식으로 발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 그 발이 들려지는 모양을요. 한번 김주성 프로가 한번 발의 모양만 한번 이쪽으로 서서 한번 해보시죠. 예. 천천히.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다시 발만 보겠습니다. 발을 이렇게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옆쪽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발 뒤꿈치 안쪽을 살짝 들어주는 이러한 발 모양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임팩트 순간에 올바른 자세로 체중 이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정희 씨는 어드레스를 한 상태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김한진 씨와 김수성 프로는 임팩트 순간에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이 이렇게 들리는 순간에 체중 이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김주성 씨 같은 경우에 여기에 왼발에 몸무게가 60 내지 70% 실리게 됩니다. 어드레스 순간에는 몸무게가 거의 50% 이런 식으로 몸무게가 배분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오른발이 들림으로써 오른발 꿈치가 들림으로써 몸무게가 이쪽으로 60 내지 70% 정도 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한진 씨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가 오히려 더 이쪽으로 80% 몸무게가 왼발의 한 80% 상체의 근육형은 상체를 턴을 하면서 몸무게가 왼쪽으로 더 많이 실리게 됩니다. 왼발이 중심축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드레스 때는 두 발이 모두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비율로 두 발의 체중이 실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임팩트 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골퍼는 오른발 뒤꿈치가 약 4인치 정도 안쪽으로 비스듬하게 들립니다. 이 자세에서 몸무게의 60-70% 정도가 왼발 쪽에 실리게 됩니다. 임팩트 시 상체 근육형 골퍼의 경우는 오른발 뒤꿈치가 약 1인치 정도 안쪽으로 비스듬하게 들립니다. 이때 왼발의 몸무게 80% 정도가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드레스 상태에서의 그 이정희 씨의 무릎 상태를 보겠습니다. 무릎 상태가 거의 그 각도로 얘기하면 한 20도 정도 이렇게 앞으로 무릎이 조금 굽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임팩트 순간의 무릎을 보면은 왼쪽 무릎이 한 그 15도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 무릎보다 왼쪽 무릎보다 조금 이렇게 약간 펴져 있는 상태고 또 20도 정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타겟 방향으로 한 20도 정도 오픈이 되어 있고 한 1에서 3인치 정도 이렇게 약간 좌측 즉 타겟 방향으로 조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오른쪽 무릎은 아직도 20도 정도의 상태로 굽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한진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상체 근육형 체형의 무릎을 보면은요. 무릎이 아직도 그 20도 정도의 각도, 어드레스와 똑같이 20도 정도의 각을 유지하면서 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 무릎 역시 그대로 펴져 있지 않은 20도 정도로 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팩트 순간에 왼쪽 무릎이 이렇게 펴져 있다든가 펴지게 된다든가 또는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너무 많이 앞쪽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임팩트 순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팩트 순간에 보면은 이 양무릎의 간격이 그러니까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의 간격이 좀 좁아졌죠. 어드레스 상태의 무릎의 간격보다 임팩트 순간에 이 무릎의 간격이 좀 좁아졌는데요. 그래서 한 18인치 정도에서 한 14인치 정도로 간격이 좀 좁아졌는데요. 이렇게 임팩트 순간에 자세를 한다고 해서 무릎을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을 너무 간격을 이렇게 좁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어느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오른쪽 발 뒤꿈치가 조금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저하게 우리가 임팩트 자세와 어드레스 자세가 아주 현저하게 틀리는 모양이 있습니다. 어드레스 상태는 그 힙 턴이 되지 않고 힙의 그 라인이 타겟 라인과 힙의 라인이 평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팩트 순간의 자세는 힙이 타겟 라인의 좌측으로 한 30도에서 45도 정도 이렇게 열려져 있는 자세로 굉장히 이 자세가 현저하게 다른 모양이죠. 왼쪽 무릎도 한 20도 정도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타겟 라인에 히프는 훨씬 더 많이 타겟 라인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그 골퍼들은요. 힙이 한 30도 정도 이렇게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상체 근육형 체형은 좀 더 힙이 더 많이 오픈이 됩니다. 한 45도 정도 이렇게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보면 어깨도 타겟 라인에 지금 이렇게 타겟 라인이 있다면 타겟 라인에 이렇게 상체 근육형 체형은 한 10도에서 20도 정도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힙이 한 30도 정도 오픈이 된다면 어깨는 한 5도에서 10도 정도 5도에서 한 10도 정도 타겟 라인에 조금 그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드레스 상태에서는 어깨나 또는 힙이 모두 타겟 라인에 이렇게 평행한 상태에 비해서
임팩트 순간에는 힙이나 어깨가 모두 그 오픈이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모양이죠. 어드레스 시 양쪽 무릎은 앞쪽으로 약 20도 정도 굽혀집니다. 몸을 턴하지 않기 때문에 힙과 어깨가 타겟 라인과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골퍼는 임팩트 시 왼쪽 무릎이 약 15도 정도 굽혀진 상태로 타겟 라인에 20도 정도 오픈이 됩니다. 몸을 턴하면서 힙은 타겟 라인에 30도 정도, 어깨는 5도에서 10도 정도 오픈됩니다. 상체 근육형 골프는 임팩트 시 어드레스 때와 같이 양쪽 무릎이 약 20도 정도 굽혀지게 됩니다. 몸을 턴하면서 힙은 타겟 라인에 45도 정도, 어깨는 10도에서 20도 정도 오픈됩니다. 힙의 턴과 그 다음에 어깨의 턴 때문에 두 팔, 클럽을 잡은 두 팔이라든지 손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어드레스 순간하고 임팩트 순간에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잠깐 이정현 씨 클럽 좀요. 어드레스 순간에는 어드레스 자세를 취한 이 모양에서는 힙의 턴이 없기 때문에 힙의 턴이 없이 힙이 그대로 타겟과 평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나 팔의 모양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팩트 순간에는 왼쪽에 힙이 턴을 합니다. 타겟의 그 왼쪽 방향으로 그 오픈이 되면서 턴이 되는데요. 어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힙하고 어깨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턴이 되다 보면 이 팔과 손의 모양이 바뀌지 않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클럽 페이스가 힙이나 어깨의 턴에 의해서 팔이나 손의 모양이 변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힙이나 어깨에 턴이 있는 임팩트 순간에는 반드시 두 팔과 손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팔과 손의 모양이 변화가 된 이러한 그 모양을 갖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시해서 알아두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드레스를 취해서 해보고요. 그다음에 김주성 씨는 임팩트 순간에 자세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어드레스 때 보면은 이 왼손의 커브, 왼손목의 커브, 그다음에 오른손은 이렇게 편안하게 커브가 없이 편편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임팩트 순간을 보면은요, 왼손과 왼팔이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어드레스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돌려져 있어서 이 손등이 어드레스 상태에서는 약간의 여기에 각이 있었지만 약간의 각이 지금 이정희 씨가 보이는 대로요. 이정희 씨의 손을 보면은 이 손등에 약간의 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팩트 순간에 오면서 이 각이 없어지고 약간 여기가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진 둥근 모양의 그
손의 모양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등과 이 손목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편편한 데에 비해서 어드레스 때, 여기에 이렇게 커브가 생기게 됩니다. 오른손 등과 그 다음에 손목 있는 부분이 이렇게 커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커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커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왼손 등이 이렇게 약간 둥글게 휘어진 상태를 보고 보우라고 합니다. 활처럼 이렇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하기 쉬운 게 뭐냐면 커킹은 바로 이쪽, 그러니까 왼손의 안쪽 또는 오른손의 안쪽에 이 부분이 이렇게 꺾여지는 것을 커킹이라고 하는데요. 어드레스 때는 어쨌든 그 손등과 여기 그 팔에 약간의 그 커브가 있지만 임팩트 순간에는 이렇게 커브가 없이 즉 활처럼 이렇게 좀 둥글게 되어 있다라는 점과 오른손은 이렇게 커핑이 돼서 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그 손이 약간의 그 로테이션, 약간 이렇게 돌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도 마찬가지로 두 팔도 마찬가지로 어드레스 상태에서 임팩트 순간에는 이렇게 팔도 조금 이렇게 돌려져 있는 상태죠. 오른팔도 역시 살짝 이렇게 돌려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때 보면 이정희 씨는 이렇게 오른팔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축 늘어뜨려진 상태인데 이 임팩트 순간을 보면은 오른팔이 살짝 이렇게 펴지지 않고 살짝 구부러진 상태, 오른팔이 아직 몸통에 붙어 있는 약간 구부러진 상태, 아직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살짝 구부러져 있는 상태로 보이죠. 이렇게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그 팔이 길고 그다음에 손을 많이 로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손이나 팔을 좀 많이 쓰는 체형으로 로테이션이 조금 더 체형이 좀 상체 근육형보다 더 많이 돌아가져 있고요. 상체 근육형 체형은 팔이나 손에 그 로테이션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 않고 몸통, 상체를 이렇게 턴을 함으로써 팔이나 손의 로테이션이 많이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어드레스 시 왼쪽 손목은 약간 꺾여서 각이 생기고 오른쪽 손목은 팽팽하게 펴지게 됩니다. 이때 오른팔은 쭉 펴진 상태여야 합니다. 임팩트 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골퍼는 왼쪽 손목은 활처럼 휘어지고 오른쪽 손목은 약간 꺾여집니다. 체형의 특징상 손이나 팔을 많이 로테이션하게 되는데 이때 오른팔이 약간 구부러지게 됩니다. 임팩트 시 상체 근육형 골퍼는 왼쪽 손목은 활처럼 휘어지고 오른쪽 손목은 약간 꺾여집니다. 상체가 발달한 체형은 손과 팔의 로테이션보다 몸통의 턴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드레스 상태에서요 굉장히 그 자세가 좋은 편인데요. 지면으로부터 수직선에 등축이 한 2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어드레스 상태에. 근데 임팩을 하면서 살짝 등의 축이 조금 세워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축이 조금 각이 약간 임팩을 하면서 등축의 각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그 어드레스 상태에서는요,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살짝 내려가 있어서, 그 몸의 축이 오른쪽으로 살짝, 2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2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죠. 한번 이정희 씨 앞쪽으로 다시 서보세요. 앞쪽으로 한번 서서, 어드레스 자세 한번 취해보죠. 어드레스 자세 취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 자세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임팩트 자세 같이 취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어드레스 상태에서는, 오른팔이 왼팔보다, 왼쪽 어깨가
왼쪽 어깨가 이제 오른쪽 어깨보다 조금 높고 오른쪽 어깨가 약간 내려간 상태로 그러니까 몸의 자세가 조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2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고요. 몸의 중심축이 지금 임팩트 순간에는 한 20도 정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 몸의 중심축이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에는 20도 정도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드레스 순간에는 한 2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키가 크고 마른 선수들은 몸이 더 오른쪽으로 임팩트 순간에 더 많이 기울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상체 근육형은 임팩트 순간에 오른쪽으로 아주 많이 기울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10에서 15도 정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보겠습니다. 머리의 위치도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드레스 때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한 5도 정도 약간 기울어져 있고요. 5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키가 크고 마른 골퍼들을 보면은 머리가 5도에서 조금 더 임팩트 순간에 더 기울어져 있는데요. 특히 그 페어웨이 우드를 칠 때는 머리가 조금 더 저쪽 오른쪽 방향으로 조금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상체 근육형 체형은 머리가 오른쪽 방향으로 그렇게 더 많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는 거죠. 어드레스 상태와 거의 비슷한 상태로 됩니다. 눈의 위치도 보면 어드레스 상태에서는 눈이 그 수직으로 공에 내려오는데요. 눈이 공을 볼 때 이렇게 곧장 직선으로 내려져서 공을 보게 되는데요. 임팩트 순간에는 눈의 위치가 공을 보는 눈의 위치가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공을 바라보게 되죠. 오른쪽으로 머리가 조금 더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체 근육형 체형은 이렇게 머리가 많이 뒤쪽으로 또는 이 몸의 축이 뒤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도 어드레스 상태와 거의 비슷한 상태로 공에 그 눈이 떨어지는 그 상태가 많이 사선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을 바라보는 눈의 그 방향이라든지 머리의 위치를 봤는데요. 또 임팩트 순간에는 어드레스 때보다 이 머리가 약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그 머리의 위치가 거의 어드레스와 임팩트 순간에 그 높이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임팩트 순간에 약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올바른 어드레스의 자세입니다. 등은 지면으로부터 올려진 수직선에서 20도 정도 앞쪽으로 기울어지며 몸의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2도 정도 기울어집니다. 이때 머리는 오른쪽으로 5도 정도 기울어지며 시선은 공의 수직으로 향하게 됩니다. 임팩트 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골퍼는 등의 축이 어드레스 때보다 약간 세워집니다. 몸의 축은 오른쪽으로 20도 정도 많이 기울어집니다. 머리는 어드레스 때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시선과 공은 사선을 이루게 됩니다. 임팩트 시 상체 근육형의 골퍼는 등의 축이 어드레스 때보다 약간 세워집니다. 몸의 축은 오른쪽으로 10도에서 15도 정도 기울어지게 됩니다. 머리는 어드레스 때와 비슷하게 기울어지고 시선도 공과 거의 수직을 이루게 됩니다. 어드레스 자세와 임팩트 자세의 그 모양이 아주 상이하게 틀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프로들의 그 임팩트 모양과 그 아마추어들의 임팩트 모양에서 가장 눈에 띄게 틀리는 모양이 있습니다.
한번 김성 프로가요. 옆모습으로 해서 한번 임팩트 순간의 자세를 한번 보여줘 보시죠. 예, 이렇게 임팩트 순간에 옆에서 보면은 그 프로들은 이 두 힙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힙을 보고 칙 이렇게 두 뺨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두 칙가 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 턴도 있기 때문에 어깨도 그쪽에서 보면은 이 어깨의 뒷면도 살짝 보이게 되는데요. 고맙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들의 그 어드레스 때와 임팩트 순간에 보면은 임팩트 순간에 거의 힙 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 면에서 보면은 힙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깨 등 쪽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마추어들하고 그다음에 프로들의 그 임팩트의 모양은요, 왼쪽 힙 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깨의 턴이 되지 않아서 스윙 중에 임팩트 순간에 가면서 왼쪽 힙이라든지 어깨의 턴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는 상체가 움직이면서 스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왼쪽 힙이나 어깨의 턴을 충분히 이렇게 잘 해줄 때 옆쪽에서 보면 두 힙이 보이게 되고 어깨의 등 쪽 부분이 좀 보이게 이렇게 좀 스윙을 해보려면요 이러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깨나 힙의 턴을 가질 때 비로소 올바른 임팩트 순간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힙이나 어깨를 턴을 하지 않고 하면 머리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프트를 왼손으로 쥐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이렇게 언더니스로 해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자세를 자꾸만 연습을 하다 보면 임팩트 순간에 왼쪽 힙이라든지 어깨의 턴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동작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해서 다운스윙을 하면서 왼쪽 힙이나 그다음에 어깨의 턴을 하면서 언더스로우로 공을 던지는 이러한 연습을 하게 되면 임팩트 순간에 왼쪽 힙이나 어깨에 턴이 있어서 이렇게 측면에서 볼 때 두 힙이 이렇게 보여지게 스윙이 된다면 좋은 임팩트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그 임팩트 순간에요. 임팩트 순간에 이 발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오른발의 그 모양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른발의 모양에 따라서 왼쪽으로 그 체중이 이동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발의 모양을 이렇게 임팩트 순간에는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발 뒤꿈치의 안쪽을 이렇게 들려져서 발 뒤꿈치가 한 1에서 4인치 들려지고 그 다음에 피니시를 하면서 이렇게 발바닥 부분이 저쪽 타겟면과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발이 모양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이러한 모양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발을 앞쪽으로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발이 이렇게 나가서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이러한 골퍼들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발 뒤꿈치 쪽 있는 데다가 공을 넣은 바스켓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조그만 상자를 옆에다 놓고요. 옆에다 놓고 이렇게 스윙을 하면 올바른 임팩트 순간에 그 자세를 갖게 되면은 이렇게 그 옆에 놓은 상자나 바스켓이 넘어지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임팩트 순간을 그 오른발의 자세를 보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이 스피닝 아웃 돼서 이렇게 그 상자가 저쪽으로 이렇게 무너져서 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드레스 자세를 취할 때는 그 볼과 몸의 거리를 정한다든가 또는 공의 위치를 바꿔본다든가 또 몸의 자세를 세우느냐 눕히느냐
등등의 그 어드레스 자세를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도듬으면서 그 어드레스 자세를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임팩트 순간, 그러니까 볼을 치면서 임팩트 순간의 자세는 뭐 팔을 약간 로테이션 해줘야지, 또는 왼쪽 힙을 돌려줘야지, 또 머리는 뒤쪽으로 해야지 하는 어떠한 그 몸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 올바른 자세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 순간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취해서 올바른 그 임팩트의 모양을 만들어서 몸에 기억을 시켜서 공을 칠 때, 스윙을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그냥 자동적으로 그 모양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의 올바른 자세를 몸에 기억을 시키는 방법 중에서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타이어에 대고요, 임팩트 순간에 자세를 만들어서 그 자세를 몸에 기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한번 이 타이어 앞에 서서요,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타이어 앞에 와서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공의 어떤 그 임팩트 순간에 그렇죠? 임팩트 순간에 여기에 이제 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팩트 순간에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임팩트 순간에 자세를 만들면 이제 혹시 이렇게 자세가 안 만들어졌다 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왼쪽 힙을 이렇게 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깨도 김수성 프로는 조금 어깨 턴이 약간 부족한 편인데요, 힙 턴에 비해서 어깨를 한 5도 내지 10도 정도 이렇게 턴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 모양도 안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눕혀서 뒷발꿈치 안쪽을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모양으로 한 1에서 4인치 정도 틀어놓고요. 그 다음에 무릎의 간격이 너무 좁혀지지 않게 해놓고 몸무게를 이쪽에 한 60-70% 정도 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손과 팔에 약간의 로테이션을 주면서 왼 손등이 이렇게 굽혀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활 모양처럼 이렇게 이렇게 펴져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오른손 등에 이 커핑, 각을 좀 만들어 놓고, 오른팔도 아직 그 상체에 이렇게 붙여진 상태.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가 살짝 이렇게 열려지지 않고 스퀘어 돼서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열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이렇게 열을 헤아려서 몸의 이 근육에 기억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몸에 기억을 시켜서 공을 칠 때는 그 기억이 그냥 몸에서 자동적으로 그냥 몸에서 묻어져 나오게 공을 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이렇게 그 임팩트 자세의 순간으로 만들어준 자세, 기억된 자세가 그대로 공을 치면서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바른 임팩트 자세를 위한 연습 방법입니다. 어깨와 힙의 턴을 익히기 위해 왼팔을 뻗어 클럽의 끝을 잡고 뻗은 팔 아래로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오른발 바로 옆에 작은 상자를 넣고 상자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스윙하여 올바른 오른발의 모양을 만듭니다. 공 대신 타이어에 대고 스윙을 하여 머리에서 발까지 정확한 임팩트 자세를 만듭니다. 이 자세에서 약 10초간 정지 상태로 있으면서 올바른 임팩트 자세가 몸에 배도록 합니다. It came like a thief.
want to be looking out through the window. I swear it was right through the. 골프 하면 다들 비슷한 생각들 갖고 있을 텐데, 봄에 그 파릇파릇한 잔디에 가서 자연과 함께 필드에서 공을 치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 또 이것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잡념들을 다 씻어내면서 운동할 수 있다는 거. 골프의 좋은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I said I played to win the.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쟁이들이 한번 골프 나가면 한 20만 원 이상씩 드는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가까운 연습장에 다니다가 좀 계기가 되면 1년에 한 3-4번 정도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골프 그 이용료가 좀 많이 좀 가격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Right memories all together. 어떠한 프로도 그 어드레스의 자세라든지 백스윙의 모양은 모두 틀립니다. 신체 구조라든지 근력이라든지 각자 가진 그 유연성에 따라서 그 모양이 모두 틀린데요. 이렇게 모두 틀려진 그 백스윙을 하면서도 임팩트의 자세를 오면 그 모양이 거의 비슷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한 임팩트의 모양과 어드레스의 자세의 모양은 완전히 틀리죠. 임팩트의 그 자세가 어드레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상상을 하거나 또는 임팩트 순간의 자세를 마치 어드레스의 자세와 같게 만들고 연습을 하는 것은 임팩트 순간에 내야 하는 최대의 파워, 진정한 파워를 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반대라는 골프의 최영이었습니다. 정답과 시청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미사일 MGT 우드, 벨카리노 골프 장갑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분들을 위한 클럽하우스 브라운스턴, 베스트 인 더 월드 벨카리노 골프, 최혜영의 반대로 하는 골프 도서출판 시공사, 참 좋은 친구 미사일 골프와 함께합니다.